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강한성 미국 변호사께서 가상자산 해외 동향을 좀 말씀해 주실 텐데요. 가상자산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규제가 생기기 전에 다양한 해외 진출들이 있었습니다. 뭐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뭐 동유럽, 뭐 아프리카까지 다양하게 갔었는데 그 국가마다 이제 규제의 방향이나 폭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진출하는 국가도 이제 계속적으로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는 이제 해외 법인 설립과 해외에서의 토큰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 자문도 많이 했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많이 진출했던 국가라서 거의 100개 이상을 좀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동향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도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서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국가도 많아지고 또 규제도 좀 더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정리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 꼭지에 넣고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의 그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우리 강한성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한성 미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제 PR하는 거를 조금 즐기는 편이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변호사고요.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고, 그리고 미국 역사 박사과정 수료해가지고 미국 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과 또 미국 역사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즐겨왔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변호사로서, 해외 변호사로서 오래 활동했고, 그리고 특이하게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까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으로 옮겨서는 법무도 하면서 해외 영업, 파트너십, 그리고 CEO 역할도 하면서 오퍼레이션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DLG에 합류한 지 거의 2년이 되고요. 합류한 다음부터 제가 이런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자산 세미나에도 몇 번 참여를 했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캐리비안 쪽, 뭐 케이만, BVI, 뭐 그리고 또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인 태국, 일본, 유럽, 그런 모든 국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오늘은 미국과 EU 쪽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도 이런 세미나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로펌이나 다른 장소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카리비안 쪽, 케이만, BVI, 뭐 버뮤다,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요즘은 이제 두바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가 굉장히 미국 그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좀 제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업체들이나 또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고요. 유럽에서의 미카 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미국 그 크립토 시장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좀 놀랐는데요. 미국 그 광고라든지 TV 광고라든지 유튜브 광고라든지 그런데 크립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미국 성인 중에서 크립토에 투자한 비율이 20%에서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상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6천만 명, 그리고 한 8천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크립토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크립토 그리고 가상자산 규제는 아직 제대로 프레임워크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규제 기호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이라고 하는 증권거래위원회, 여기서 지금 주로 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의 증권 관련 측면을 감독을 하고 있는데 SEC에서는 크립토커런시들이 다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커머디티 쪽을 상품거래위원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밀, 뭐 광산물 이런 거를 이런 그 익스체인지를 관리하는 상품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를 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CFTC가 있고 SE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에서는 이제 조세기관 IRS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과세를 관리하고 금융 범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통화감독청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방 의회에 몇 개의 좀 중요한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얘기 드리기 전에 당연히 미국은 연방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있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도 가상자산을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라는 그 하원에서 한 달 반 전쯤에 통과가 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좀 있고요. 다양한 사실 뭐 법안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통과되는,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이 법안은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이 글로벌 규제 흐름을 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상자산이 규제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뭔가 텐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 가상자산은 글로벌로 분산된 자산인데 그리고 다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확산돼 있고. 그런데 규제라는 거는 사실 국가별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보통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업자가 책임을 질지, 그러니까 컨슈머 프로텍션과 어카운터빌리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그 나라의 규제기관들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지금 뭐 유럽의 미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일 강조하고 또 규제기관에서 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anti-money laundering, 이거 지금 모니터링이라고 잘못 들어갔는데요. anti-money laundering,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규제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ounter financing of terrorism, 이 규제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모든 나라에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블록체인에서 이런 좀 악용되는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강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이 있어 왔느냐 하면은 이 버뮤다, 케이만, 이 BBI 이쪽에서 먼저 규제 프레임을 가상자산을
이 증권이 아닌 새로운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을 만드는 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에 우리 아까 전에 조원희 변호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이 싱가포르로 가기 전에 뭐 케이만이라든지 BVI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또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로 규제 프레임이 또 확산이 됐었고, 뭐 최근에는 이제 두바이 쪽으로도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버뮤다에서 2018년 디지털 애셋 비즈니스 액트라고 해서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뭐 똑같은 형태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린 이 엔타이 테러리즘이라든지 이 자금 세탁 방지 조항이라든지 이런 새롭게 강조가 되는 규제 조항들이 계속해서 이 프레임워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규제 아비트라지라고 결국은 조금 규제가 덜 심하고 사업을 조금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왔고요. 2024년부터 뭐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EU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을 만들었죠. 미카라고 가상자산 규제 기본 법안,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미카입니다. 이 얘기는 뭐 계속해서 이제 점점 더 많이 얘기가 화제가 될 것이고 중요한 법안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규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혁신적인 기술 그런 새로운 규제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정보, GDPR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 그리고 이번에 이제 AI 법안, 규제 법안이 또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선도적으로 이 규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크고 다양한 국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규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들,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도 미카에서 나온 내용들을 또 관심 있게 보고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규제 프레임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상자산 회사들 제일 큰 데들이 다 미국에 있고 제일 많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확산도 돼 있고 일반화돼 있는데 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 인더스트리 쪽 리더들, 뭐 CEO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의회에 가고 워싱턴에 가서 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 그러니까 즉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먹히지 않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 SEC 커미셔너인 게리 젠슬러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바이든 정부의 핵심 관료로 들어온 골드만삭스 출신의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들어오면서 SEC 소송을 원래 SEC 소송을 많이 해왔지만 굉장히 이 부분이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들도 많이 터졌죠. 뭐 대표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는 뭐 FTX라든지 우리나라 권 대표가 또 문제를 일으킨 테라폼이라든지 그리고 뭐 비트렉스라든지 그리고 2023년에는 바이낸스 대상으로 SEC가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1위 업체인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또 소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부족하다,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이 정말로 이 풀 포텐셜, 사업으로서, 인더스트리로서 이 풀 포텐셜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뭐 이미 미국의 업체들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외국 업체들도 미국 규제 회피를 위해서, 규제에 대한 언설턴티를 피하기 위해서 US에 관련된 가상자산을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부터 이제 일부 미카가 시행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최고 가상자산 회사들, 인력들이 지금 해외로 유출되어 왔고 또 유럽으로, 특히 이제 런던 쪽으로 많이 유출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뭔가 사람들 간의 미국에서의 방향성이 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 게리 젠슬러라는 이 SEC 커미셔너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와일드 웨스트, 옛날 진짜 법이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또 규정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모든 크립토커런시는 증권으로서 규제가 돼야 된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규제를 했습니다. 이 FTC 샘 뱅크먼 프리드는 뭐 좀 흥미로운 친구죠. 흥미로운 친구고 굉장히 그 좋은 뜻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류에 대한 공헌을 뭐 많이 하고 싶었던 친구인데 어쨌든 지금 뭐 25년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NFT로 뭐 많은 제품들을 팔고 있고, 또 크립토커런시로 선거 기부금을 또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의 상황은 리퍼블리칸, 공화당 쪽은 크립토커런시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확실하게 하자, 증권으로서가 아니라 가상자산으로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주자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지금까지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린 하원에서 이제 한 달 반 전에 이 프레임워크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279 찬성, 136 반대. 이 내용보다는 이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7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언론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상원에서 뭐 통과가 되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내용이 통과가 될 거냐? 그건 절대 아닌데요. 지금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선거철이 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이 의회에서의 그 법안 조정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누가 이기든지 간에 미국에서도 유럽의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인더스트리를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프레임워크 법안을 만들자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진행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유럽 연합의 경우 이제 미카가 이제 2023년 6월에 발효되었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서 2024년 6월 말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들에 대한 특별 규정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까지는 모든 내용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미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만 얘기 드리고 제 발표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다른 국가에 대한 규제 개요나 방향 내용들은 저희가 이 PPT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자료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카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미카에서는 이제 먼저 사업자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자산담보 토큰에 대해서 특정 조항들이 있습니다. 안정성 유지라든지 최소 자산 준비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뭐 자금 세탁 방지 규정,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정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들이 굉장히 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그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가상자산 그 산업이 좀 더 적법성을 띠고 소비자 보호를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부분도 있어요. 문제가 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규제 준수 비용, 컴플라이언스 코스트라고 그러죠. 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변호사랑 상담도 하셔야 되고, 변호사 자문도 받으셔야 되고, 뭔가 작성도 하셔야 되고, 규제 준수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가상자산의 장점이라고 했던 익명성,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과잉 규제에 대한 좀 우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좀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좀 그 규제 프레임워크가 생기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 대상 시장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장벽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이제 calculated risk taking이죠. 계산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또 DLG 같은 로펌의 또 자문을 받으신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20분 내에 글로벌한 규제 동향을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자료에는 여러 나라의 상황들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한번 참조하시고요.